이번 시간에 우리 교재 395페이지에 준비금 관련되는 부분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금과 관련되는 부분은 장래에 발생 가능성이 있는 특정 자산의 취득, 비용 지출에 대해서 설정되는 부분인데요. 이제 과거의 조세특례제한법에 이런 준비금들이 있었는데 이건 다 이미 2018년도에 다 종료됐고요. 지금 현재 법인세법에 준비금이 남아 있습니다. 고유목적 사업 준비금이라고 남아 있는데 이것도 비영리 내국법인만 설정이 가능합니다. 영리법인은 설정할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영리회사에 다니는 영리내국법인에 다니는 분들은 준비금 거의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비영리법인에 계시는 분들만 고유목적 사업 준비금 설정 대상이 되는지 여부 확인하셔서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국고보조금 송금 산입 관련되는 부분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재 뒤쪽에 보면 국고보조금 공사부담금 관련되는 부분이 나오는데요. 자, 이 부분들은 회사에 어떻게든 뭐 예금이 됐든 뭔가 자산이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즉 법인의 순자산이 증가한다라는 거죠. 순자산이 증가하면 무조건 과세소득이다라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죠. 과세소득인데 세금을 내야 됩니다. 세부담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국고보조금을 받았는데 그 보조금을 당초 목적대로 사용을 해야 되는데 세금부터 납부하게 되면 그 금액에서 일부가 세금으로 나가버리면 당초 목적에 사용하는데 문제가 생긴다라는 겁니다. 즉 자산을 취득할 수 있는 방해 요소가 된다라는 겁니다. 취득의 방해 요소가 되기 때문에 이걸 해소시켜줘야 되겠다라는 부분입니다. 해소하기 위해서는 당해 사업연도에 입금 산입함과 동시에 일시상각 충당금 등을 설정해서 송금 산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입금과 송금이 동시에 발생이 되면서 당해연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는 영향이 없도록 해주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연도부터 그러니까 취득한 자산에 대해서 감가상각비를 계산할 때 감가상각비 상당액만큼 상당액에 해당되는 감가상각비에 해당되는 국고보조금을 같이 상각해서 들어갑니다. 그러면 비용 처리해야 되는 감가상각비가 그만큼 줄어들겠죠. 그때 이익이 늘어남으로써 과세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추후에 감가상각 또는 처분 시에 송금 산입된 일시상각 충당금과 상계해서 과세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과세 이연 제도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자, 송금 산입 범위액은 공사부담금, 국고보조금, 보험차익 전부 받은 금액의 100%를 송금 산입, 당해 연도에 송금 산입할 수 있습니다. 자, 공사부담금 등에 대한 부분들은 수령했을 때 무조건 입금 산입하는 게 원칙입니다. 입금 산입하되 요건이 갖춰지면 100% 송금 산입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송금 산입 연도는 공사부담금 등을 지급받은 연도에 송금 산입할 수 있습니다. 자, 국고보조금에 대한 부분만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리면 국고보조금은 다음의 법률에 의해서 지급받은 국고보조금이라야 송금 산입이 가능하다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교재의 내용을 한번 보시면 403페이지에 국고보조금 관련되는 부분이 있고요. 405페이지에 송금 산입 가능한 국고보조금 법률이 있습니다. 보조금 예산 관리에 관한 법률부터 시작해서 환경정책기본법 요 법률에 의해서 지원금이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그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규정을 살펴보다 보면 국가재정법 별표 2에 관한 규정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가면 고용보험법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 탄소중립 녹색성장기본법이라고 하는 법률까지 다양하게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나열되어 있는 법률에 근거해서 지원금이 나온다라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송금 산입할 수 있습니다. 송금 산입할 수 있는데 그 부분을 잘 확인을 해 보셔야 됩니다. 근데 실무적으로 지원금에 대한 부분들을 확인을 해 보면 담당자도 그렇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관련 근거 법령을 잘 모르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서 굉장히 답답하고요. 국세청에 또 질문을 하면 이 부분은 관련 부서에 문의하라라는 이야기로 답변이 돌아옵니다. 그래서 좀 굉장히 답답한데, 자, 최근에 이제 이 부분이 어떤 쪽에서 문제가 있냐라고 하면 전기자동차와 관련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전기자동차를 구입하면 지자체에서 지원금이 나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동차 회사에서는 법인으로 세금 계산서를 보내줍니다. 예를 들어서 1억짜리 차량을 취득했다라고 하면 1억짜리 세금 계산서가 올 거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3천만 원에 대해서 법인에서 납부를 할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7천만 원 지원금은 지자체에서 자동차 회사로 직접 돈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그 보조금에 대해서 일시상각 충당금이나 이런 부분을 설정할 수 있느냐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전기자동차 구입과 관련되는 보조금이 지원이 되는데 그 지원 근거를 한번 보면 환경 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지원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가 요거 찾느라고 되게 힘들었었는데 인터넷에서 여러 루트를 통해 갖고 한번 조회를 해보시면 요 근거에 의해서 지원이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요 관련되는 법률이 우리 교재 405페이지에 나열되어 있는 이 법률에 들어가느냐라는 겁니다.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 관련되는 보조금은 순자산이 증가했기 때문에 입금 산입해야 되고, 자, 법인세법에 의한 국고보조금에 해당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원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전액 입금 산입해야 됩니다. 전액 입금 산입해서 처리를 해야지 이걸 국고보조금으로 해서 회계 처리하거나 또는 그러니까 일시상각 충당금을 설정하거나 하는 부분은 잘못됐다라고 보여집니다. 굉장히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요 최근에 이 부분이 많이 지원이 되고 있죠. 그죠? 그래서 잘 한번 살펴보시고요. 자, 국고보조금과 관련되는 부분에 있어서 정상적으로 수령하게 되면 기업회계 기준에서는 국고보조금을 관련되는 자산의 차감 계정으로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차량을 취득했을 때 국고보조금은 차량의 차감 계정으로 설정을 하면서 감가상각을 하게 되면 감가상각 범위에 해당되는 것만큼 국고보조금과 상각비를 이렇게 상계하는 방식으로 처리하도록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기업회계 기준에서. 자, 이렇게 처리를 할 때 세무조정은 어떻게 되느냐라는 부분인데, 세무조정은 그러니까 국세청에서 이야기할 때 이렇게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방식으로 세무조정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세무조정의 내용을 보면 전부 유보소득처분입니다. 유보소득처분이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굳이 같은 금액이 입금, 송금이 동시에 발생이 되기 때문에 굳이 세무조정을 안 하셔도 큰 문제는 없는 걸로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국세청에 문의하면 무조건 이렇게 세무조정해야 됩니다라고 이야기가 나올 겁니다.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잘 판단하셔서 대전제 조건은 이런 세무조정 안 해도 된다라는 대전제 조건은 기업회계 기준에 따라서 정확하게 회계 처리했다면 이 세무조정 안 해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기업회계 기준에 따라서 회계 처리를 안 했다면 이 세무조정 하셔야 됩니다. 굉장히 좀 조심해서 봐주시고, 자, 관련되는 내용들을 우리 세무사랑 프로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 교재 400페이지에 그러니까 고유목적 사업 준비금 설정과 관련되는 부분 간략하게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유목적 사업 준비금은 비영리 법인에 한해서 적용이 되는 부분이고요. 그 개념만 그러니까 어떻게 적용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법인 조정에 기타 서식 지방소득세 쪽에 가면 비영리 조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비영리 법인 조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고유목적 사업 준비금 조정 명세서라고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작성하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소득금액 관련되는 부분 내용을 한번 보면 당기순이익이 1억 원이고요. 법인세법상 지정기부금 800만 원 모두 그러니까 세법상 한도금액이고 소득세법상 이자 금액이 있고요. 접대비 한도 초과 준비금 전입액 1억 5천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소득금액은 우리 소득금액은 그러니까 고유목적 사업 준비금 세무조정 전에 수익사업 소득금액 계산하면 당기순이익이 1억이고 입금 금액이 그러니까 접대비 한도 초과 금액 200만 원 있었죠. 200만 원 다음에 소득금액 1억 200이 되죠. 그래서 우리 그러니까 고유목적 사업 준비금 조정명세서 갑서식에 소득금액 1억 200 입력을 합니다. 그리고 당기 계상한 고유목적 사업 준비금 계상한 금액이 1억 5천이 있죠. 그죠? 1억 5천은 그러니까 결산 조정으로 비용 처리했다라는 겁니다. 자, 법인세법상 기부금에 대한 부분 나옵니다. 기부금 800만 원 있습니다. 자, 800만 원 적용을 했고요. 자, 5번에
법인세법 29조 제1항 1호 강목에 따른 금액 해서 내용이 나오는데 여기에 해당되는 금액은 우리는 지금 내용이 없습니다. 없고요. 내용이 참 그러니까 이자 수익이었죠. 이자 수익과 관련되는 부분인데 1억 원 중에 비영업 대금 이익 2천만 원 제외한 이자 수익 8천만 원이 적용이 되겠습니다. 8천만 원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결손금 중에 공제 대상 관련되는 부분 정보 있습니다. 정보 있고 7번에 기부금 관련되는 부분 나와 있네요. 1항 2호에 따른 기부금 800만 원 정보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관련되는 정보 없고요. 자, 송금 산입률 관련해서 우리는 일반 법인이기 때문에 50%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50% 송금 산입 한도 금액은 1억 6,600만 원이기 때문에 1억 5천 정리했던 부분에서 송금 부인되는 금액이 없습니다. 한도 내 금액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고유목적 사업 준비금 명세서 관련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1억 5천 적용을 해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지출금액이 있다라고 하면 지출금액 등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전년도에 2021년도에 2억 원 설정된 부분이 있네요. 2억 원 설정된 부분이 있고, 2억 원 설정이 되었고요. 그죠? 설정이 되었고 2020년도에 1억 원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1억 원 설정이 되어 있고 여기에서 보시면 당초 송금 산입된 금액이 있는데 잔액이 7천만 원입니다. 전년도까지 3천만 원 사용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21년도 것도 잔액이 2억이니까 21년도는 한 푼도 지금 사용이 안 됐습니다. 자, 고유목적 사업 준비금 사용 내역이 1억 5천 사용이 됐습니다. 자, 1억 5천 사용했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먼저 발생된 부분부터 사용한 걸로 처리하시면 되겠죠. 7천만 원 사용을 했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8천만 원은 21년도 기준의 금액 갖고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1억 5천 사용 목적 금액에 대한 부분은 두 번째 탭인 고유목적 사업 준비금 조정명세서 을표에 가셔갖고 기부금 사용된 금액, 그 다음에 고유목적 사업비, 운영관리비 관련해서 1억 5천 어떻게 사용했는지 정보를 등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 교재를 통해서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국고보조금하고 관련되는 부분 406페이지의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과목별 세무조정, 과목 및 세계산 쪽에 가서 내용을 보시면 국고보조금 관련되는 부분이 과목별 세무조정 로마 숫자 2번에 하단 부분에 보시면 사용계획서가 있죠. 국고보조금 수령했고 당해 연도에 사용했으면 사용계획서 필요 없습니다만은 다음 연도까지 사용하겠다라고 하면 국고보조금 사용계획서에서 사용기간이라든가 정보를 등록해서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당해 연도에 송금 산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국고보조금 상당액에 대한 송금 산입과 관련되는 부분, 송금 산입 조정 명세서가 있습니다. 국고보조금 보험 차익 관련되는 부분이 있네요. 자, 여기에 있는 내용들을 잠깐 한번 보시면 우리 교재에 국고보조금 관련해서 예를 들어서 수령한 금액이 1억 원이다라는 겁니다. 1억 원이고요. 개정 과목은 기계장치 206번 기계장치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기계장치 코드는 F2번 기계장치라고 해서 찾으면 122번 나오네요. 자, 취득한 금액 1억 5천에 취득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취득할 자산가액 1억 5천이고요. 그 다음에 1억 5천인데 당해 자산에 소요된 국고보조금 우리 1억 원을 수령했기 때문에 1억 원에 대한 부분만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취득했다라고 하면 취득한 금액으로 취득할 예정이다라고 하면 취득할 예정으로 정리를 하시면 되겠고요. 자, 요때 이제 송금 회사에서 비용 처리한 금액이 얼마냐라는 부분인데 송금 산입한 금액이 예를 들어서 1억 5천을 비용 처리했다라고 하면 5천만 원 송금 불산입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407페이지에 보시면 송금 용인 금액이 10,000원인데 회사 계상액이 제로다라고 하면
그러니까 여기 사례 같은 경우에는 1억 원을 송금 산입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고요. 만약에 1억 5천이다라고 했을 때 5천만 원 한도 초과가 나오면 송금 불산입 처리하시면 됩니다. 5천만 원에 대해서. 자, 근데 7천만 원만 그러니까 필요 경비로 좀 송금 산입했다라고 하면 회사에서 계산한 금액 7천만 원만 했다라고 하면 나머지 300만 원에 대해서 3천만 원에 대해서 송금 산입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407페이지에 있는 용인 한도액, 회사 계상액, 한도 초과액에 대한 개념들, 송금 산입 조정하는 개념들 한번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408페이지에 참고사항에 제가 앞에서 설명드렸는데 전기자동차 구입과 관련되는 보조금, 일시상각 충당금 설정할 수 있느냐라는 부분인데 설정하기 어렵다라는 거 제가 그러니까 말씀을 적어놨습니다. 참고로 보시고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